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글로벌 반도체 지형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ASML. 이 ASML의 최신 소식들을 아주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 숫자들을 좀 들여다보고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앞으로는 어떨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성적표를 보면요. 그 표면적인 숫자 말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 꽤 흥미롭습니다. 시장 기대치하고 실제 결과 사이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또 주가나 전문가 분석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의미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거 실적부터 한번 보죠. 9월 30일 마감 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5.48유로가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 5.28유로였으니까 그거보다는 분명히 성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성장을 기록한 게 맞는데요.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 분석가들 한 15명 정도가 예측했던 평균 주당 순이익이 5.61유로였거든요. 아, 더 높았군요. 네. 예상 범위가 최저 5.20유로에서 최고 6.38유로까지 꽤 넓었는데 실제 결과는 그 평균 값에 좀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작년보다 더 잘하긴 했는데 시장은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가 그럼 투자 심리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장은 물론 좋은 신호지만 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SML처럼 시장에서 엄청 주목받는 기업들은 기대치를 딱 맞춰주는 것 자체가 뭐랄까 중요한 과제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아쉽네 이런 느낌이 남는 거죠. 매출도 좀 비슷한 흐름인가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0.7% 증가해서 75.2억 유로. 이것도 성장은 성장이죠. 근데 시장 예측치는 79.0억 유로였으니까 이것도 역시 좀 밑떠는 수준이고요. 분기 순이익은 21.2억 유로. 전반적으로 보면 성장세는 유지했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았네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만한 게 ASML의 과거 실적 발표 패턴인데요. 바로 그 직전 세 분기, 그러니까 2025년 6월, 3월, 그리고 작년 12월 마감 분기, 이때는 계속해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어요. 아, 계속 잘해왔군요. 네, 계속 잘해오다가 이번에는 그 흐름이 딱 깨지고 미스가 나온 거죠. 아하, 계속 뭔가 기분 좋은 소식만 들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딱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면 이게 그냥 잠깐 숨 고르는 건지 아니면 혹시 이게 어떤 추세 변화의 시작인지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하십니다. 계속 성공하다가 한번 딱 미끄러진 거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일회성 해프닝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고공성장에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 건지 이걸 판단하려고 앞으로 나올 실적이나 회사 쪽 가이던스를 더 주의 깊게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았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 움직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적 발표된 그 분기 동안에도 주가가 1.6% 올랐고 심지어 올해 초부터 따져보면 무려 41.9%나 올랐어요. 실적은 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ASML을 분석할 때 나타나는 좀 흥미로운 딜레마 같은 건데요. 단기 실적, 단 분기 성적표하고는 좀 별개로 투자자들인 ASML이 가진 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거의 독보적인 지위, 여기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죠. 장기적인 잠재력, 독보적 지위 이러면 역시 그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최첨단 반도체 만들려면 꼭 필요한 이 EUV 노광 장비 시장에서 ASML은 사실상 경쟁자가 없잖아요. 독점 공급자니까요.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들도 결국은 ASML 장비 없이는 다음 세대 칩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 모트라고 하죠. 이게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근본 가치를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번 분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결국 미래 반도체 시장은 ASML 없이는 안 돌아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게다가 연초 이후에 40% 넘게 올랐다는 건 ASML 자체의 매력도 있겠지만 올해 기술주 전반적으로 좋았던 분위기 영향도 있겠고요. 물론입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아주 강한 랠리가 있었잖아요. ASML도 당연히 그 흐름에 같이 올라탔다고 봐야죠.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라든지 긍정적인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ASML의 그 강력한 펀더멘탈하고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실적 발표라는 개별 이벤트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시장 환경, 그리고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여기에 중투자자들이 더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 그룹,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보죠. 지난 3개월 동안 ASML의 평균 수익 추정치가 한 4.3% 정도 하락했다. 이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건 좀 걱정해야 하는 신호일까요?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이전보다는 다소 낮아졌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번 분기 실적 미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의 단기 성장 속도가 좀 조절될 가능성, 이런 걸 반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즉, 앞으로 ASML이 벌동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이 반영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면도 있어요. 지난 30일,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실적 추정치를 나쁘게 조정한 애널리스트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락세가 멈춘 건가요? 네, 그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그 하향 조정 추세가 최근 들어서는 일단 좀 멈춘 걸로 보이거든요.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새로운 정보들을 좀 소화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물론 앞으로 또 하향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최근 한 달 동안은 추가적인 비관론은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전반적인 투자 의견을 보면요.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의견은 매수, 바이입니다. 좀 더 보면 총 15명 중에 강력 매수 또는 매수 의견이 10명, 보유가 5명, 매도나 강력 매도는 아예 없고요. 대체로 보면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훨씬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유 의견도 5명이나 있긴 하지만 매도 의견이 전혀 없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또 동종업계의 다른 반도체 장비나 테스트 기업들에 대한 평균적인 추천 의견하고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ASML에 대한 전문가들의 긍정 평가는 그냥 이 회사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컨센서스하고 같이 간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보면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실적이 좀 부진했거나 수익 추정치가 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ASML의 근본적인 경쟁력, 그리고 장기 성장성,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어쩌면 약간은 좀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12개월 목표 주가입니다. 그 중앙값이 969.01달러인데 이게 최근 종가 983.1달러보다 오히려 한 1.5% 정도 낮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사라는 의견이 다수인데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낮다.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에서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이 데이터는 정말 흥미롭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단순히 보면 약간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몇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애널리스트들이 단기적으로 현재 주가가 좀 높다,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잠깐 쉬어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매수 의견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하되 단기 목표가는 현재보다 좀 낮게 잡는 그런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목표 주가를 아직 못 올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특히 주가가 막 급등할 때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 올리는 속도가 실제 주가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목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여지도 있다는 뜻이죠. 혹은 현재 주가가 이미 미래 가치를 충분히 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좀 신중한 시각일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매수 의견은 유지하는데 근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더 올라갈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보는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가격이 싸지는 않아,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현재 ASML 주가의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에 대한 약간의 경계심, 부담감 이런 걸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매수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과 신중론이 같이 존재한다. 이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에는 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성장했다. 주가는 연초 대비 엄청 오르면서 강한 모습이고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매수를 외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보는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보다 살짝 낮다. 정말 여러 신호가 막 섞여 있는 복합적인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까요?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ASML을 둘러싼 상황은 그냥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참 어려운 여러 해석이 가능한 다면적인 모습이죠. 핵심을 좀 짚어보면 우선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ASML이 가진 그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 그리고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 여기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여전히 아주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주가가 견조하게 흐르고 다수가 매수 의견을 내는 가장 큰 이유겠죠. EUV 장비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좀 조심해야 할 신호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꽤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보다는 다소 낮아지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다는 사실, 또 지난 3개월간 수익 추정치가 내려갔다는 데이터가 바로 이런 주의 신호들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ASML을 보실 때 이런 긍정적인 장기 전망과 함께 단기적인 위험 요인이나 밸류에이션 부담 가능성까지 좀 균형 있게 고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투자 전략이나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실적 발표하고 시장 반응 분석은 단순히 ASML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걸 넘어서요. 앞으로 이 거대 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예를 들면 차세대 노관 기술 개발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텐데 ASML이 지금의 이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렇죠. 또 최근 몇 년간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ASML은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같은 지정학적인 변수들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ASML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반도체 산업 전체,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이 앞으로 ASML의 성장 경로라든지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ASML이라는 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술 시대의 큰 흐름을 읽는 것과도 연결되는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ASML의 다음 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앞으로 나올 새로운 소식들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ASML의 최신 실적 발표와 시장 동향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만으로는 좀 파악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맥락과 해석을 통해서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인 갈증을 해소해드릴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